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부녀자 실종 강도 살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부녀자 실종 강도 살인 사건인데 강력 사건이죠? 저는 저희가 이런 거 하긴 하지만 말만 들어도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네이밍 막 들어. 아이 저 경찰 했던 사람이고 무서우면 되나? 부녀자 실종 강도 살인 사건. 네. 2010년도 부산 서부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다뤘던 그런 네. 사건인데 네.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2010년 9월 3일입니다. 1시 40분에요. 공안시예요. 공안시라고 붙여줘야지. 아, 공안시. 그러면 이제 그 새벽 밤이죠. 그러니까 13시 그러면 오후 3시고 네. 오후 1시고 공안시 그러면 이제 오전. 네. 자정막 넘어서. 네. 부산시 서구 소재 땡땡 주점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네. 네. 거기서 손님으로 온 피의자가 그 주점 종업원이었던 60대 여성한테 우리 야 놀러 가자. 마산에 있는 돌섬으로 놀러 가자고 유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안시 40분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밤새도록 하는 주점인가요? 주점이 그런 거 같죠? 네, 아마 여러분들 그 골목길들 가다 보면은 이게 약간 막혀져 있는 뭐 장미 이런 글씨라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옛날 뭐 우리 나이 또래들이 하는 젓가락집. 네, 젓가락이라든지 수저 두들기면서 이제 뭐 네. 홍도야 오지 마라 노래 부르면서 그러는 그런 주점. 네, 이런 주점을 가보다 보면 보통 손님을 한 명씩 정도만 봤거든요. 되게 소규모로 종업원도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 네, 주로 또 외롭게 혼자 오거나 외톨이 혼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이런 주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60대 여 종업원이 이제 혼자 아마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떤 피의자가 와서 나랑 놀러 가자. 내가 돈 줄 테니까 놀러 가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마산 돌섬으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유인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시 40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오래 마시지도 않았네요. 네. 그 03시 20분에 이제 승용차 안에서 그러니까 마산 돌섬으로 가는 승용차 아니었겠죠. 네.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마 피해자가 돈도 없으면서 놀러 가자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놀러 가자라고 하고 가면 내가 다 해줄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막상 가서 빨리 돈 줘라고 얘기하니까 돈 없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놀러 가자고 그랬느냐. 그리고 이제 핀잔이죠. 열받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화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핀잔하니까 그거에 그 격분해서 피해자를 목졸라서 액살 살해한 사건인데. 그리고는 이제 그 시신을 유기했죠 또. 네, 경남 함양군 소재에 있는 숲속의 8분 능선 습지에 유기를 했어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도 궁금한데 8분 능선이 어느 정도예요?라고 하면 산을 한 10으로 나눠요. 그래 10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한 10분의 8 정도가 되는 데가 한 8분 능선. 요즘에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8분 능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누어서 8분 능선. 네. 근데 이제 군 같은 데서는 뭐 9분 능선, 10분 능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분 능선이라고 하면 꽤 오래 높은 위치에 이제 사실 올라가서 유기를 한 거죠. 아, 10분 능선은 없겠다. 꼭대기 아니면 정상이라고 그러겠다. 네. 8분 능선이면 거의 다 올라간 거고 거기 습지가 있나 봐요. 네, 숲속에 있는 습지에 경남 함양 네. 그 거기, 습지 습지에다 유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피의자가 이 장소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낑낑대고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보통 잘 모를 때는 사실 낮은 위치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시신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장소, 꽂히는 장소 아니면 이렇게 높이까지 사실 올라가진 않죠. 예, 현장 나가서 이제 그 신고받고 현장 감식 들어갔어요. 9월 4일 날이네. 그 다음 날이네. 이제 그 다음 날 피해자 딸이 아마 지구대에다가 엄마 가게 문 닫고 왔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실종 신고했겠죠. 네. 근데 주점 교수님 수사해 보셨죠? 이렇게 그러면, 사건 나게 되면 사실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되게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주점 근데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그 주변에 있는 주점을 계속 돌아다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점을 탐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 있네요, 그래도. 네. 피해자가 어떤 40대 남성이 손님이 같이 와서 나가는 걸 아마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피해자가 나갈 때 문 닫으면서 벌써 문 닫아? 그러면 옆에서 아 지금 나가 뭐라든지 했기 때문에 40대 남성 봤을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40대 남성하고 그 저 피해자 없어진 분, 실종된 분하고 같이 나가더라 하는 그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40대 남성이 용의자인 거죠. 그 남성을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점에서 만나고 같이 나갔을 테니까 주점에 그 상을 보면 아마 그대로 치우지 않고 나갔을 테니까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셨던 맥주병의 그 지문 감식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맥주병이나 맥주 클래스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맥주를 맛있게 먹는다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살짝 얼린 상태에서 찬 맥주를 갖다 주면 이슬 맺힘 현상이 와요. 그래서 지문이 사실은 찬 맥주나 찬 맥주 컵에서는 지문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그 당일날 아마 뭐 그 40대 남성 이전에 술 팔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빈 박스에다 다 차곡차곡 놓잖아요. 네. 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체 다 수거에다가 어떤 때는 한 200병, 300병도 가지고 와요. 아, 그럼 이거는 아마 치워진 맥주병이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겁니다. 네. 뭐 그 상을 치우고 안 치우고는 별개고 당일날 그 빈 맥주병 박스에다가 도로 꽂아놓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아마 전체 수거에다가 경찰이 지문 채취했을 거예요. 사실 주점을 할 때 과학수사할 때 감식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네, 네. 거기서는 사실 주점은 비면식 범죄가 많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 다 특정해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식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맥주병에서 지문 감식 작업하고요. 네. 당연히 CCTV 확인하겠죠. 네. 그다음에 없어진 사람. 실종자. 맞아요. 실종자 휴대폰 또 봐야 되고 또 거기 들어와서 강도 사건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점에 들어와서 사람 데리고 나갔다면 원한도 있겠지만 그러면 피해자 휴대폰도 봐야 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돼. 네, 그리고 거기서 긁혔던 사용했던 손님들 카드 같은 손님이 긁은 거. 그다음에 주점에서는 뭐 장부도 보고요, 명함 받은 것도 다 보고요. 사실 주점 수사는 진짜 할 게 복잡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CCTV에는 소렌토 차량이 나왔나 봐요. 네, 아까 나가는 걸 봤다고 하니까 그럼 그 시간대 같이 나갔던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소렌토 차량에 탑승하는 게 보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실종자 신용카드를 조회했더니 진해 용원 휴게소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38,000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소렌토에다가 이때 불길했을 거예요, 형사들 벌써. 같이 나갔는데 여성이 실종자가 같이 나갔는데 피의자가 타고 온 차가 소렌토고 피해자가 그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의자의 차에 탔는데 그 용의자의 차에 기름을 넣는데 술집 주인 실종자가 카드를 긁었다? 이때 사실 이건 싸한 느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교수님. 이런 종업원 주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같이 갈 땐 자기 돈을 쓰진 않잖아요. 절대 아니.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까지 더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카드 사용 사실이 딱 그 회신이 오면 형사들 이때부터 긴장해요. 이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용의 차량, 그 소렌토 차량을 특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소렌토 차 타고 갔다는 거 나왔고 용원 휴게소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휴게소 인근에는 CCTV가 엄청 많아요. 연장해서 도로로 쭉 따라가다 보면 차 넘버 나오죠. 네. 차 넘버 딱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석 달 전에 도난된 차량이에요. 도난 차량. 이 사람 차도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 남성 차도 아닌 거 훔친 차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훔친 차는 맞는데 그럼 훔쳐간 그놈이 범인이죠. 네. 또 이 여성을 데리고 나간 놈이 범인이고 네.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차에 탔었잖아요. 네. 그러면 차를 끌고 다니다가 훔친 차 끌고 다니는 놈들이 과속 엄청 해요. 그거 뭐 딱지 날라와 봐야지 과태료 물을 일이 없잖아요. 마음 놓고 댕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그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찍혀요. 네. 그 찍히게 되면 이제 주민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인상착의가 나오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도난 차량을 타고 댕겼다 범인이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 전국에 있는 그 과속 그다음에 뭐 주정차 금지 차량 뭐 이런 데 있는 그 카메라를 전부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착의 빼내는 거예요. 네, 이 소렌토 차량은 특정이 됐으니까 그럼 이 차량이 과연 이 차량에게 발부된 스티커, 뭐 과속이나 이런 스티커를 확인해 보면 어디에서 맨날 몇 시에 그 어느 장소에 차가 있었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우리 그 과속 딱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자석은 사진이 나와요. 조수석은 안 나오죠. 네, 옛날에 초창기 때는 조수석에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조수석으로 같이 나올 때 그게 집으로 날아갔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자기가 아니야 옆에 탄 사람이 여성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불화가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경찰청으로 통보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까맣게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까맣게 처리된 여기에 누가 탔느냐 안 탔느냐를 경찰로 또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은 됐었어요. 형태는 나오고 얼굴만 가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까맣게 처리해요. 까맣게 처리하니까 이제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이 까맣게 처리된 옆에 혹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오는 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거.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확인하면 바보입니다. 그거 네. 이제 이거 뭐 우리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여튼 이게 참 강력 사건 얘기하면서 과학수사니까 좀 봐주십시오. 네. 경기도차에 속도 위반이라든지 법규 위반 적발 사실을 전부 뽑아요. 그건 금방 뽑거든요. 전국에 있는 걸 쭉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차가 서 있었던 최근 거. 그 적발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쫓아가고 거기 CCTV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 CCTV를 확보하면은 그 차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의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40대 남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40대 남자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4일이 지나서 경찰서에 전화가 하나 오나 봐요. 아마 그 2010년 9월 7일 연산동 땡땡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도난 차량 그리고 범인이 버리고 간 차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로 이송을 했으면 이제 이 차 안에서 우리가 감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는 9월 3일 날 나갔는데 9월 7일인데 어떤 놈이 그 연산동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그 소렌토차겠죠. 네. 가서 방치해 놓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서로 이거 차 좀 치워달라고 얘기한 거지. 경찰이 나갔더니 도난 그 차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거는 정밀 감식해야죠. 네.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근데 내부에는 세차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바닥에 아직도 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범죄에 사용된 차들 아무리 세차해도 꽝인데 하더라고요, 병신들이. 응? 그래서 그러고 이제 트렁크 문짝을 열었더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 과학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거예요. 트렁크 이게 문짝 열으니까 브레이크 등 그 상부 그리고 그 옆에 가장자리에 풀이 붙어 있어요. 네, 아마 풀숲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마 풀들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열고 닫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끼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것까지 세차해서 다 지워지지가 않은 거죠. 안 된 거죠. 그게 딱 나왔는데 그 풀은 어떤 풀이냐면 산겨라고 그래요. 산겨. 산겨 이삭과의 풀이라고 그래요. 이삭과? 이삭과. 산겨 이삭과의 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국도변에 자생하고 갈귀덩쿨 예덕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이제 원어로는 네. 나는 뭐 식물 잘 모르는데 갈귀덩쿨 예덕나무 열매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국도변 저 가드레일 쳐놨죠. 네. 그 옆으로 이렇게 줄기심 칡렁쿨처럼 이렇게 식능국처럼 굵은 건 아니더라도 가는 이게 이 덩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식물이라 그러면 이걸로 뭘 밝혀낼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엄청 중요한
서생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지역을 특정할 수도 있고요. 정말 특수한 식물 같은 경우, 거기서만 자라는 식물 같은 경우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찾는 데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움직인 동선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국도변 쪽이라든지 풀숲이 있는 곳을. 근데 가드레일이 쳐져 있다면 도로상을 달릴 때 거기서 묻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차가 움직일 때 식물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식물이 틈 사이에 낀 거예요. 그러면 비포장도로 쪽으로 간 거예요. 이건 네. 명백히. 네. 그러면 이 산겨, 이삭과의 풀, 갈기동 굴, 예덕나무가 있는 곳,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없어진 실종 지역으로부터 쭉 원을 그려가지고 찾기 시작해요. 이 수사가 참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요. 네. 왜냐면 CCTV에서 차량이 움직였던 동선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그 뭐 그렇죠. 풀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좁혀지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또 이제 저희가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짝에서 예. 지문이 또 내점. 내염이 나왔는데 이게 감정 결과 딱 용의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세차를 열심히 해도 어딘가는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문도 4점 정도 남겨놨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검거되고 나서 이제 그 저거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차량 내부를 블루스타 시약 처리한다고 그러죠. 블루스타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루미노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실 텐데 블루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발광이 잘 돼요. 그리고 지속력도 좀 좋은데 조금 비싸긴 해요. 그 혈흔 반응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루미놀 루미놀 기법하고 비슷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용의자 이제 검거를 했죠. 네. 9월 7일 날 검거했어요. 3일 날 나고 뭐 4일 7일 날 당일 날 신고 들어왔잖아요. 그 주차장에. 네. 그리고 당일 날 그 풀 그다음에 지문 4점 채취해 가지고 이제 일단은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를 하는 거죠. 네. 뭐 아직까지는 실종자 그렇죠. 확인의 그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를 해서 이제 물어봤겠죠. 너 같이 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모른다. 극구 부인을 처음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CTV 그 동선 그다음에 감식 결과 그 뭐 지문 같은 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추궁을 하니까 차량 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돈도 없으면서 데리고 왔냐. 이래서 내 격분해서 죽였다 하고 살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훔친 거 많죠. 귀금속 강취하고 네. 아마 반지 목걸이 같은 거 아마 뺀 것 같습니다. 네. 귀금속도 훔치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가 알고 있는 동네죠. 경남 함양 그 산에 가서 그 시신 유기한 건데 국도변 그 풀숲이래요. 습지. 이게 가본 거예요, 이놈이. 거기다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식물을 얘기하던 김에 마저 얘기할게요. 이게 3가지 식물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3가지 식물이. 네. 3가지 식물이 뒤섞여 있으면 장소를 한정한 것도 좀 유리해요. 여러 군데 그렇게 3개 나는 식물들이 있는 곳을 군락지. 네. 3개의 식물이 있는 군락지를 좁히면 되거든요. 식물도 자기들끼리 자라는 데가 다 달라요. 여기는 A, B, C 나무가 있으면 저쪽은 C, D 나무가 있는 거고. 근데 요 A, B, C 나무가 3개가 나왔다 그러면 3개의 군락지가 형성된 자연적인 장소거든요. 아마 지문 없었으면 그것만 연락에 찾았을 거예요. 아마 경찰이. 네. 실제로 식물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 생물들이 자라는 뭐 습지라든지 그렇죠. 건조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이라 그러면 산의 어느 위치 정도에 있다라는 것들이 몇 분응선 정도에서 자생한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모르지만 식물학자들은 이거를 또 특정을 하게 되잖아요. 형사들이 이런 사건 그 풀 같은 거 발견하면 대학의 식물학과 생물 그 교수님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런 나무 A 나무 B 나무 C 나무 C가 이렇게 그 차에 묻어 있는데 요거 그 군락지 맞나요? 어디에서 자생하는 건가요? 이런 거 자문을 다 구해요. 맞아요. 아까 교수님이랑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신정동 사건, 엽기토끼 살인 사건, 곰팡이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곰팡이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곰팡이는 또 어디서 자생하냐 이래가지고 곰팡이 조사도 그때 엄청 많이. 그 곰팡이 관련된 또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교수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대체로 반지하 정도 아니면 아주 깊숙한 지하에서 자생하는 곰팡이 맞아요.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지하실 쪽이었던 걸로 신종엽기 토끼는 네. 반지하방. 네. 이건 이제 아마 지문 4점을 찾지 못했으면 부산에서부터 쭉 넓혀가면서 A, B, C 식물이 자생하는 군락지를 경찰들이 이제 찾아다녀드는 거예요. 그 식물 모르니까 식물도감을 찾아가지고 이파리를 전부 숙지를 해요. 아니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파리 줄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다 형사들이 가지고 요즘에는 휴대폰에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국도변 이제 옆으로 해서 그 비포장길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세 개가 같이 자라고 있는지 이런 식의 수사를 할 판인데 그나마 지문이 한 몇 점 나오고 그 다음에 CCTV 통해서 딱 찍을 근거에 의해서 인상착의가 요 놈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수사하는 데는 유리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참고로요 네이버 이렇게 사진 기능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식물을 특정해줘서 얘가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즘에 네이버에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있어요? 네, 저희 조카가 자꾸 꽃 보느라고 많이 보던데 사람들이. 네, 저희 조카가 자꾸 이거 뭐냐고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찍어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다다다닥 해서 무슨 식물 이렇게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은 뭐 CCTV에 어찌됐건 흐릿해도 지가 나와 있으면 본인은 알잖아. 이거 너잖아. 맞아요. 꼼짝 못하고 다 자백한 것 같은데 여죄까지 나왔어요. 야, 여죄 보니까 이놈이 역시 이 범행 수법 자체가 절대 한 번 한 솜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거 맞아요. 팔분응선까지 끌고 올라가는 건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 싣고 가다가 짓단에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맞아요. 2부 능선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거의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지는 엄청 많이 간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근데 8부 능선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8부 능선까지 끙끙거리고 올라가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 시신이 유기된 현장 부근 그 산 속에 이미 한 번 갔다가 묻은 시체가 있어요. 이놈이. 7년 전에 동거녀를 살해해서 거기다 갖다 묻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걸렸잖아. 네. 7년 전에 자기 동거녀 죽여가지고 그 습지에 갖다가 버렸는데 안 걸렸거든. 아, 여기는 안전하게 시신 유기하는 곳인 거예요. 이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죽으라고 또 8부 능선까지 이번에 그 피해자를 끌고 올라간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도 뭐 아는 얘기지만 8부 능선까지 겨우 올라갔다? 그러면 경찰들은 틀림없이 예전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수법이 깨끗한 걸 아마 한 번 한 그런 솜씨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차량을 절도해서 그 3개월이나 타고 다녔다라는 건 피해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가 다 아는 거죠.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셌을 때 분명히 더 여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동거녀 살해 사건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딱 범인이 발각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몇 년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동안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실종 여성 맞아요. 사건을 전부 다 뽑아와요. 형사들이. 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또 대조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의 범인하고. 그 과정에서 2003년 6월 달에 대구에서 30대 여성, 네.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동거녀였던 거예요. 이 여성이 실종되고 나서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 그거를 들이댄 거죠. 그 과정에서 동거했었으니까 당연히 나오죠. 이놈하고는. 네. 연관관계가. 그러면 7년 전에 또 이제 묻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거의 백고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아야죠, 시신 이제. 네, 네. 시신을 아마 찾았고 그 백고라가 된 그 여성을 또 이 피해자가 동일인이냐 이런 걸 특정하는 것도 사실 그럼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2010년 9월 24일 날 우리가 오래 걸렸어요. 9월 7일 날 잡았는데 9월 24일 날. 그러면
꽤 걸렸죠. 아마 검찰에 넘어가서 그 후에 이제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에 입대한 그 피해자가 이제 백골이 유골된 네, DNA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조해야죠. 그 아마 피해자 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 군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간 그 아들하고 DNA를 맞춰보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본인이 한번 성공해서 그 습지에 뒀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신유기하면 안 걸릴 줄 아는 거예요. 7년 동안 성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끙끙대고 8분응선까지 시신을 업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유기했지만 이번에 걸리는 바람에 7년 전에 동거녀 살인사건까지 동시에 해결이 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사 잘했어요. 물론 뭐 지금 풀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이걸 이 기본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사는 내가 보니까요. 하는 법은 다 알아요. 형사들이. 근데 하느냐의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CCTV 동선 파악하고 딱지 긁은 거 찾아서 그 딱지 그 긁은 장소에 가서 CCTV 확보해서 확인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뻔한 내용에 다 아는 거 이거. 맞아요. 휴대폰 조회하는 거, 카드 조회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그러니까요. 그 기본을 다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또 그걸 크로스 체크를 하느냐. 이 진짜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이 기본을 가장 잘 지켜줬던 수사였습니다. 이게 사실 어차피 형사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사 지휘관이 지금 이제 수사 지휘관이면 경감 경정급인데 앞으로 거의 검사가 했던 역할을 수사권이 이제 저거 하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 전부 체크해가지고 하나도 빠지는 게 없도록 그 수사 지휘도 하고 형사들한테 각각 역할 맡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수사 간부들이 앞으로 정말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개망신당해요, 진짜. 네. 그리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절대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내야죠. 네. 그랬을 때 과학수사 증거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사실 자백을 유도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풀에 대한 서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지문 채취한 것들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해낸 것들 CCTV 확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좀 있었어요. 어떤 미스가 있었냐면 피의자의 본적지를 체크를 안 했던 거예요. 피의자 본적지 체크했으면 함양 쪽이라는 거 금방 알고 그쪽으로 수색이 들어갔을 거래요. 그런데 그 본적지를 착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국도변 뭐 이 산속만 찾으려니까 좀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건데 피의자의 본적지가 경남 함양이잖아요. 그것만 좀 착안을 했었으면 함양 쪽으로 일단 우선순위는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식물 관련돼 가지고 그 수사에서 과학 수사한 내용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상당히 수사 잘한 겁니다. 네. 뭐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뭐 구더기 종류, 벌레 종류. 이제 곤충학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네. 우리가 현장 시신에서 발견한 구더기 크기별로 전부 샘플링 하거든요. 네. 샘플링해서 또 이른바 구더기도 해부해 가지고 이게 하는 그 곤충학이 있어요. 네.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제 과학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얼마나 뭐 어떤 요소를 과학수사에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봤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